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출금받았는데 갑자기 계좌가 전부 막혔다면요? 이거 그냥 두시면 몇 년 동안 금융생활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좌지급정지 해제 전문 변호사 유영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의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좌가 갑자기 정지돼서 금융거래가 전혀 불가하다며 그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입니다. 그러한 상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는 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스포츠 토토 같은 허가받지 않은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돈을 출금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전화를 주신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 두 가지 고민을 하십니다. 계좌는 풀고 싶은데 혹시 게임 사이트 이용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냥 기다리면 풀린다고 하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져서 단순히 계좌 지급 정지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처벌본부터 말씀드리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액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면 바로 도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게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도박죄로 처벌되지는 않고요. 실제 경찰에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수사해서 처벌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죄 처벌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박에 대한 형사상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좌 지급 정지 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선정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입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이유는 도박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후 딴 돈이나 기타 계정 잔고를 출고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해서 보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모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된 돈이 도박 사이트를 포함하여 여러 계좌를 거친 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여러분의 계좌로 흘러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은행에서는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급정지를 걸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몇 개월 있으면 계좌가 풀리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지급정지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자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몇 개월 후 계좌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좌에 있던 내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버리며 풀린 계좌는 은행에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서 어차피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후 3년에서 10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기 가담자로 은행에서 판단하여 금융신용도가 대축 추락하며 신규 은행 대출이 불가하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갱신도 불가합니다. 즉 금융거래가 일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며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계좌 정지를 방치하게 되면 이는 곧 사기 이용 계좌임을 인정한 셈이 되고 은행이나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관련된 계좌로 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편취돼간 돈을 모두 배상할 가능성까지 발생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게임을 이용했을 뿐인데 사기 사건의 주범이나 방조범처럼 연루되어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의뢰인이셨는데요.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해보니 지급정지되기 몇 달 전에 출금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문의를 합니다. 이거 왜 막혔냐? 해결해달라. 그럼 도박 사이트에서 하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곧 풀린다. 시스템 오류라. 조금만 기다려라. 돈 잃은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그러한 경우 억울하게 연루된 계좌주에게 계좌 정지를 해제하고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두 가지 해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은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한 채무보존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이지 않은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법에 도움을 주면 안 되므로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남은 방법은
법원을 통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데요. 이 신청과 달리 소송을 통해서는 계좌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한 이유가 법원에서는 해당 계좌가 도박 출금을 받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계좌주가 사기에 가담하지만 않았으면 계좌를 풀어주도록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법적으로는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각급 법원에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도 모두 지급 정지 해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하면 좋은 점은 계좌 지급 정지 해제에 그치지 않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내가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 해제, 금융거래 제한 해제, 경찰 조사 대응, 그리고 손해배상 방어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계좌 사용이 모두 가능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병해야만 풀리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는 도박 때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계좌 지급 정지 해제를 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잃고 향후 3년에서 10년간 입출금 등 금융생활 전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미루기보다는 초기에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